반갑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대리생활을 표방하고 있지만 늘 댓글을 보면 어리석은 대리생활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슬기로운 대리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접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덤프 트럭을 하다가 덤프 트럭 운전을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정도 하다가 대리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덤프 트럭을 하다가 대리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덤프 트럭에 대한 현실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덤프 트럭은 제가 일할 때는 기사로 타면 300만원 초 중반 요 정도였어요. 요즘에는 뭐 기사도 월급 타면 400 이상 준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월급을 딱 그 월급만 들으면 사실 많이 받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뭐 요거는 뭐 내가 차를 사서 하나 기사를 타서 하나 뭐 현실은 비슷합니다. 거의 뭐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집에 한 4, 5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빨간 날 안 쉽니다. 뭐 쉬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부분 덤프트럭 기사 조건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대만하는 데가 있고 대만은 이제 비 오면 쉬는데 또 비가 와도 안 쉬고 현장이 굴러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월급을 조금 더 줍니다. 비가 와도 현장이 대만 안 나는 데들이 월급 조금 더 주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월급 그 정도고 점심도 월급에서 사 먹어야 돼요. 월급 한 요즘에 한 400 정도 언더 위아래로도 주고 뭐 많이 주는 데는 뭐 진짜 드물게 500까지도 주는 데가 있어요. 월급으로. 덤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생각하실 때 기사들이 월급을 그 정도 주면 차를 사서 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 생각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똑같은데 이게 또 말이 밖으로 셀 것 같은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이 정도 돈을 내가 받아? 그럼 편의점을 차리면 더 벌겠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시죠. 덤프도 마찬가지고 덤프를 기사를 이 정도 월급을 주니까 내가 차를 사서 하면 이거보다 더 벌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그러지가 않아요. 저도 뭐 차를 몇 대를 샀다가 팔았다가 그 말씀은 뭐냐면 샀다가 말아먹었다가 또 샀다가 말아먹었다가 그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기사 월급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일단 차를 사면 매출을 한 1200, 1500 또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를 사서 하시면. 그런데 여기서 나가야 될 게 뭐냐면 할부. 새 차를 사시면 할부가 요즘에 차값이 많이 오르고 할부 개월수도 더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7년? 유예까지 해서 뭐 7, 8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내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관두는 시점 벌써 저도 대리운전한 지가 한 6년 5, 6년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400만원 가까이 냅니다. 한 달에 할부가. 이게 좀 달라요. 장거리를 뛰면 40%까지 잡아야 되고요. 장거리를 안 뛰면 뭐 한 30% 정도 잡아야 돼요. 어쨌든 40% 잡아야 돼요. 매출에? 그렇죠. 1500을 찍으면 남는 게 없는데. 기름값 떼고 할부 떼고 그것만 나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것도 요거랑 관련이 있는데 대기하고 일단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상차를 하는데 계속 쉴 수가 없죠. 차들이 한 대 쉬고 나가고 한 대 쉬고 나니까 조금씩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기빵이 많이 걸리면 사실 좋고요. 차주들 입장에서 속이 타죠. 대기빵이 걸리면 1500 정도 매출을 찍으면 이론적으로는 기름값 500 띄고 할부 400 띄고 그럼 이론적으로 600이 남아요. 그죠? 600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카푸어들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한 달에 차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할부 100만 원짜리 끊어요. 카푸어들이. 그러니까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통 화물차나 덤프를 많이 뽑을 때 생각하는 게 할부는 기름값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지. 보통. 근데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보험료 들어가죠. 수리비 들어가죠. 그게 다긴 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해요. 일단은 화물차 쪽은 자차가 안 돼요. 자차가 안 돼.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나면 자기가
차를 고쳐야 돼. 그것도 부담이 큽니다. 안 됩니다.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이거 화물차 뭐 저기 어디야 그 공제, 화물 공제도 안 돼요 자차가.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보험료가 얼마냐? 싸면 500이고 싼 경우가 나이가 어리고 할증이 되면 보험료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자차가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골목길을 가다가 범버 긁잖아요. 덤프차 범버가 얼마 같아요 이게? 돈 100만 원이야 긁으면. 좀 찌그러지면 피고 뭐하면 돈 100만 원이야 그냥 기스 나면. 이게 덤프가 뭐 탱크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따지면 5, 60만 원 그죠? 네? 그리고 차 수리비가 자 내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타이어만 해도 이거는 아무리 잘 타도 1년에 한 번은 타이어 갈아야 되거든요. 키로수가 일단 덤프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타면은 한 6만 보통 7만 10만까지는 안 타는데 그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내만 운전하는 좀 가까운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키로수는 짧지만 어쨌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타이어는 금방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든 단거리든 장거리가 오히려 키로수에 비하면 타이어는 덜 단다. 근데 어쨌든 장거리든 단거리든 잘 써야 1년인데 그 1년을 온전하게 쓰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덤프 특성상 현장을 길이 좀 안 좋고 이런 데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스도 나고 막 그럽니다. 뭐 건설 폐기물 이런 데 들어가면 바닥에 막 철근 삐져나와 있고. 자 타이어 한 짝이 얼마냐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관둔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에버리지로 물론 앞에 이 축은 385 뒤에는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총 12개가 들어가 타이어가 1년에 기본적으로 타이어 값만 700만 원 깨지는 겁니다. 12짝 다 갈면 1년에? 1년에 그쵸. 요거 그럼 1년에 한 번씩은 간다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잘 써도 근데 잘 쓰는 경우지만 못 써서 파스나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현장 자체가 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막 돌무대기가 있고 파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전히 솔직히 덤프는 온전히 좀 카고나 이런 것들은 거의 타이어로 온전히 쓰기도 하는데 덤프는 좀 온전히 쓰기가 확률상 어렵다. 1년을 딱 채워서 야마 승용차 같이 야마 딱 달아갖고 이제 갈아야지 해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온전히 쓰기가 힘들어. 현장 자체를 안 좋은 데 다니다 보면 파스나고 그럼 또 중고 갖다 껴요. 중고 끼고 뭐 하고 해서 이게 야마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12짝을 1년에 한 번 갈아도 뭐 그것만 해도 1년에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가 타이어만 갈고 탈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균 주행이 덤프는 6만 7만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엔진 오일도 한 3만에 한 번 갈아요. 덤프는 6개월에 3만. 엔진 오일 값도 또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엔진 오일도 한 50만 원 합니다. 덤프는 센터 가면 더 비싸고 일반 좀 마구리 싼 데 가면 50만 원. 1년에 2번은 100만 원이에요. 딜레마지. 기사는 구하는데 초짜는 안 구해 또. 그러면 방법이 겁나 초짜 티를 안 내게 몇 개월 본인이 월급 안 받아가면서 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타면 근데 타요. 약간 티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경력 차이는 그 덤프 운전하는 거 핸들 돌리는 거 뒤에 후진하면서 포크레인에도 페루다에 되는 것만 보면 딱 제 운전 경력이 있다 없다 하면 티가 납니다. 기름값, 할부값 빼고 수리비 및 보험료 해서 한 달 평균 에버리지 냈을 때 200원 또 빠진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을 찍었다. 기름값 500, 1000만 원에 400, 200, 그 얼마 남죠? 400은 남네. 할부가 요즘에 몇 년, 6년, 7년을 해줍니다. 할부를. 근데 중요한 거는 덤프차의 미션 30만이면 미션 나갑니다. 가는데 얼마나 드는? 1000만 원 깨집니다. 미션 가는데? 네, 미션 가는데. 그거는 아무리 잘 타도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미션 산발이 아무리 잘 타도 30만에는 바라시 한번 해줘야 돼요. 미션은 30만에. 바라시가 1000만 원 깨져요. 그리고 덤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험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밑에 스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고들은 뭐 폐차할 때까지도 스프링이 안 나가기도 해요. 카고차나 일반 고속도로는. 덤프는 스프링도 거의 길게 써봐야 2년, 1년. 1년에 한번 스프링 다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덤프는. 스프링이 또 한 짝이 얼마냐. 자, 스프링이 하나, 둘, 세 개 들어갑니다. 뒤축에 100 거의 한 9mm 했을 때 돈 100만 원 하니까 100, 100, 400, 600. 스프링도 600입니다. 그거 1년에 한번 갈라면 다.
어쨌든 덤프차는 차량 가격 자체가 2억 3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수리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나는 내가 차를 잘 타면 수리비가 덜 나온다? 그럴 순 없어요. 차 자체가 아무리 잘 타도 기름 소모되듯이 소모품도 소모가 됩니다. 아무리 잘 타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외로 이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짧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할부를 내니까는 안 남는 거다. 내고 뭐 얼마를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덤프는 새 차 할부를 내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에 덤프를 3억짜리를 현금 주고 샀어. 3억짜리를 할부를 내가 안 내. 3억짜리 샀어요. 그 할부 빼고 돈을 벌었다 칩시다. 뭐 수리비 빼고 1,500 찍어서 벌었다 치자고. 자, 덤프차 5년 타면 덤프차 키로수가 얼마나 될까요? 30만이 보통 넘습니다. 5년 타면. 차가 3억짜리 차 30만 타잖아요. 차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날라갑니다. 덤프 감가가 10년 타면 없어진다고 보면 돼. 차량 가격 3억이. 자, 그러면 내가 10년 덤프 해가지고 10년 뒤에 또 할부로 살 거야 차를? 아니잖아요. 할부로 또 살 거냐고 하는 거잖아. 일단은 3억 날라가지만 10년 뒤에 차를 살려면 3억을 또 모아놔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차를 살려면. 그럼 한 달에 3,400씩은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하는 얘기인데,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할부를 힘들게 내면서 하는 얘기가 차가 남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차가 남지 않습니다. 차는 소모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10년이 되면 폐차비 이제 2, 3천에선 달진 않겠지. 근데 아시다시피 10년이 되면 덤프차가 60만 70만인데 그때는 진짜 어이구야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네 같이 차가, 진짜로 저도 처음에 뭐 2,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도 해봤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2, 3천만 원 투자해서 뭐 그냥 야 똥카, 우리 똥카라고 얘기하거든요. 덤프 쪽에서는 야 똥카 타고 똥카가 돈 번다, 할부 안 나가니까. 아니 그러면 봐봐, 아니 바보들이 그러면 왜 새 차를 사서 할부를 400씩 내고 왜 타겠어요?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왜 그냥 3천만 원짜리 똥카 10년 된 거 사갖고 3천만 원 현금 주고 사서 똑같이 남으면 할부 안 내고 그럼 300 다 남겠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1,500만 원 찍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대리운전은 손님한테 그래도 바로 주잖아요. 손님한테 바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운전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칼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대리운전하면서 웃겼던 건데, 옛날에 김포에서 화성 가는 게 6만 원, 현금 6만 원이 올라간 거야. 내가 잡았어. 심지어. 근데 쥐들 맘대로 빼버리더니 후불로 바뀌더니 현금에 보면 6만 원이 올랐거든요. 후불로 바뀌더니 그냥 말도 없이 빼버리고 코를 후불로 바뀌더니 5만 원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그 손님이 카드 결제하면서 단가를 5만 원으로 바꿨을까? 사무실에서 칼질한 겁니다. 그게. 대리도 후불로 되면 칼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덤프 같은 경우야말로 덤프, 소위 말하는 덤프 사무실들이야말로 기사들이 최소 얼마 받을 단가를 알고 있어. 얼마나 움직인다 단가를. 그래서 그네들이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칼질이라 그러죠. 구조 자체가 이제 사무실을 한번 통해서 구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얼마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 구조 자체가 칼질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촌 형이 덤프 사무실 하잖아요. 형도 덤프 사무실을 하는데, 물론 모든 사무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무실이 안 그런 사무실도 있어요.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의 모든 덤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 차주들은 차들이 점점 후져지거든요. 차들이. 그런데 사무실 대표나 사무실 부장 과장들은 차가 점점 좋아집니다. 구조 자체가 썩어 있어요, 그냥. 단가를 좀 더 주면 이렇게 정직하게 좀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1,500, 보통 이제 덤프가 매출 1,500, 한 1,200이 기준일 거예요. 장타들은 1,500. 그런데 수수료 띱니다, 또 거기서. 사무실에? 네, 7%에서 10%. 사무실마다 좀 상이한데, 그거 10% 잡으면 돼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또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우리 옛날에 제가 있던 사무실은 9% 뗐어. 다른 사무실은 7% 뗐어. 같은 일을 해.
단가가 틀려. 근데 받는 게. 그래서 수수료를 띄고 계산을 하면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심지어 덤프는 수수료 안 뛴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옛날에 저기 어디 그 순모 골재 거기 순모 골재 사무실은 단가가 이제 수수료를 안 뛴다고 하는데 단가가 계산을 해보면 수수료 뛴 데랑 수수료를 빼고 계산해보면 거의 주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질하기 구조가 너무 쉬워요. 이 시장 자체가. 수수료라는 의미가 없네.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가 더 힘들고 그래도 덤프 쪽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일을 직접 따와서 사무실을 내서 오다를 내는 게 좀 편합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이지 않나?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덤프는. 본인이 차를 사서 저도 진짜 이 화물차 쪽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아주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있던 사무실이 뭐냐면 관급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관급 일을 못 맞추니까 평소에는 너메일 돌리다가 너메일 받아오는 것도 뭐 사무실에 조금 프로테이지 먹고 주죠. 그 칼질이 심합니다. 덤프뿐만이 아니고 이 화물차 쪽이 칼질 자체가 심하고 결제도 뭐 한 달 반, 2달 반을 깔고 주는 거죠. 2달 반.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일한 거는 9월 달에 일한 거는 10월, 11월 중순에 줘요. 거의. 그러면 나는 할부가 벌써 2번, 3번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첫 기성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애는 커가는데 그렇다고 그 돈을 돈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면 불만이 없을 거야. 가족들도 내가 그렇게 바빠서. 근데 그렇게 바쁘게 해갖고 350 벌어다 주면 이건 뭐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덤프 400만 원 준다고 하지만 400만 원 벌어갖고 집에도 못 들어와. 맨날 12시간 1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말에 보내지도 못해. 어떤 와이프가 좋아할까? 뭐 1박 2일을 놀러 갈 수도 없고 지금 주 5일째 된 지가 벌써도 꽤 오래된 휴가 한 3박 4일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때 쉬죠. 추석 때 쉬고 구정 때 쉬고 떡값 줍니다. 떡값 뭐 20-30만 원 주는 데 있고 많이 주는 데 있고 덜 주는 데 있고 일 자체가 굉장히 혹독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월급 400만 원 받는 게 그게 많은 건가 과연.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 그랬어요. 남북 통일이 빠를까? 아니면 그 운임 요금 정상화가 빠를까? 덤프 운임 요금 정상화가 빠를까를 물어봤었거든요. 답변이 뭐였는지 알아요? 남북 통일이 돼도 운임 정상화는 안 돼. 그 정도로 처절해요. 지금 운임 시장이 덤프뿐만이 아니고 저도 카고도 해보려고 트레일러도 해보려고 근데 덤프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 매출이 얼마 찍으면 못 빠지고가 전 머리에 뻔하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카고 트레일러도 녹록지 않겠다고. 대리운전을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덤프를 때려치고 대리를 한다?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성향이.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이 좀 성향이 좀 맞는 거고 덤프보다 좀 물론 대리도 오래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인데 저는 좀 다람쥐 쳇바퀴나 요런 시간 요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리는 그래도 내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 반대로 이게 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일하는 거를 편애하고 대리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잖아요. 내가 어딜 가도 다음 콜이 어떻게 될까?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대리운전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땀프 해야지 뭐. 어떤 업종이든 그걸 봐야 됩니다. 저도 대리시장에 왔지만 저도 대리에서 이렇게 선배님들 많이 봅니다. 선배님들 많이 보고 그래도 저도 이제 대리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뭐 기사 모집 일도 하고 추가로 하고 있지만 덤프건 카고건 그 일에서 오래 하신 분의 선배님들의 생활을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왜냐면 그 선배님들이 하고 있을 확률로 될 확률이 큽니다. 본인이 그 업종에서 내 이름을 덤프면 덤프 카고면 카고 선배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 집에 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그 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그 삶도 한번 봐라.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는지. 주변에는 없어요. 있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갔겠지. 지금도 없고 지금도 덤프하는 동생도 있곤 하지만
아, 내가 좀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회차급 차 타고 다니고 걔도 이제 이번에 활부가 끝난 친구인데 카 예, 이번에 활부가 끝났는데 보통 근데 활부 끝날 때 보면 다른 빚이 거의 생겨 있더라고. 그 활부를 내면서 생긴 빚들 막 부가세 밀려 있고 막 아직 그것도 못 갖고 있더라. 그 친구도 할부를 다 끝내긴 했는데. 그러면 자, 그 당시 때 중고차 5년 된 걸 샀는데 지금 차가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 친구가 5년 할부 끊어서. 그러면 5년 동안 돈을 또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또 할부로 살 거야? 저는 지금 덤프 운전하는 것 같이 일을 안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지만 그 덤프 운전하는 것만큼 대리 일을 하시면 덤프보다 저는 더 번다고 장담합니다. 무조건.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 6일 하루 12시간 14시간 하면 지금 일이 없다 하지만 덤프도 요즘에 일 없는 건 마찬가지. 안 하려고 전 대리운전 한 거라니까요. 덤프가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 맞은 분이 있는데 차주를 하건 기사를 타건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 12시간 14시간 해야 매출 1200, 1500 찍습니다. 매출. 근데 그마저도 정리를 하자면 매출 찍어도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왜 매출 더 찍는 데들이 있어. 매출 더 찍는다고 우리 사무실에 와라. 대리랑 똑같습니다. 근무 시간을 더 길게 해서 매출을 더 찍게 해줍니다. 거의 똑같은 근무 시간에 매출을 더 찍는 게 아니고 조출 일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일할 때 아시다시피 막 2, 3시에 나가는 거예요. 2시부터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 뿐입니다. 매출 자체가 더 주진 않고. 택시, 덤프, 버스 이거 운전하잖아요. 성격이 변해. 제가 말씀드리고 보통 출퇴근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퇴근을 하루에 그 1시간씩 출퇴근하는 거 있죠. 출퇴근 시간에 또 하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거를 하루 종일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12시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에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장타라고 하면.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출퇴근을 아마 뭐 많게는 2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출퇴근을 출근했다 퇴근했다 2시간씩 하는 거로 2번 왔다 갔다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 하루 종일 그 출퇴근을. 그리고 차가 커지면 크고 또 느리고 잘 안 씁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승용차보다 더 받아. 스트레스가 성격이 급해지고. 왜 급해지냐, 차가 받는 대로 승용차 같이 나가지가 않아. 일단 쓰는 것도 승용차 같이 가볍게 서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막 저기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오늘 몇 개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탕수가 있어요. 평균을 에버리지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같은 일 하면서도 서로 원래 같은 현장에서는 이게 넘어가는 걸 하면 안 되거든. 한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개판입니다. 이제 막 네가 넘어갔네, 내가 그래 넘어가. 나도 이제 너 넘어갈 거야. 서로 그런 것들이 생기면 경쟁 심리가 자꾸 생기고 질서라는 게 한 명 때문에 깨져버리면은 개판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덤프도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막 그냥